적분 단원에서 이런. 왜 안 켰지? 아까 버튼 누른 것 같은데. 적분 단원에서는 무언가 미분되어 있는 식들을 보면 항상 적분하는 거고요. 적분되어 있는 식들은 보면 한 번씩 좀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인테그랄 x 곱하기 fx dx는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는데, 자, 여기서 생각 잘 하셔야 돼. 이 함수를 적분을 했더니 얘가 됐네. 그러면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미분을 해야겠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얘를 통째로 한 덩어리를 보고 이 한 덩어리를 적분한 거잖아. 적분한 식이 뭔지 몰라 우리가 지금. 그치? 하지만 얘를 적분했잖아. 그치?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 그치? 몰라요. 뭘 미분해야 x, fx가 되지를 우리는 찾을 수 없어. 하지만 무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녀석을 그냥 다시 미분을 하는 거니까 다시 미분하면 다시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즉, 이 안에가 간단하게 생겼든 복잡하게 생겼든 얘를 한번 적분을 해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고 걔를 다시 미분을 하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야 돼. 아까 거 잘 생각해. 적분 한번 하고 미분 마지막 하면 처음 거가 무조건 그대로 나와야 돼. 알았지? 저 안의 식이 간단하고 복잡하고랑은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지? 아까 내가 fx라고 썼던 거 그냥 그 개념만 생각해. 적분 한번 하고 미분하면 처음 게 그대로 무조건 나와야 돼. 알았지? 야, 그럼 좌변만 미분하면 되겠어? 우변도 미분해야지. 그치? 우변 미분은 이제 금방 하니까 요렇게. 그러면 fx를 뭐라고 쓸 수 있어? x-1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 자, 이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양변을 이거 적지 마세요. x로 나눈다. 이게 이 생각이 아니야. 이 생각이 아닌 거야. 양변을 x로 나눠서 x를 떼고 fx가 x 빼기 1이 이게 아니고, 이게 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fx라는 다항식에 x를 곱해서 얘가 만들어져 있어. 그럼 곱하기 전에 뭐였을까? 뭔 차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변을 무언가로 나눈다라고 할 때는 그 나누고자 하는 그 녀석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게 0을 나눈다가 아니라 fx에 x를 곱했더니 x제곱 빼기 x가 만들어져 있대. 그럼 곱하기 전에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인 거야. 알았지? 오케이?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서술형 같은데 양변을 x로 나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았지? 굳이 뭔가 한마디 쓰고 싶으면 x, fx가 이거이므로 그냥 fx는 이거이다 라고 쓰면 돼. 알았지? 양변을 x로 나눈다라는 생각이 아닌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어쨌든 fx는 다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1, 2, 3, 3 나오겠죠. 자, 두 번째도 인테그랄 괄호하고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4 dx가 써져 있어요. 누가? fx가 얘라고 써져 있어. 봐봐. 자, 봐봐. fx가 얘를 적분한 거야. 알았지? 그럼 뭐 할 거냐? 미분할 겁니다. 왜? 괄호 안에 걸 적분을 먼저 한 걸 미분을 하면 안에 게 그대로 써진다고. 그치? 적분 한번 하고 그걸 그 다음 미분을 하면 안에 게 그대로 써져야 돼. 알았지? 그럼 우변만 미분하면 되겠어? 좌변도 미분해야지. 즉 f'x가 x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4인 겁니다. 오케이? 문제에서 적분했다는 한 개 주어져 있으니 나는 그걸 다시 미분을 하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f'2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2를 그대로 대입하면 f'이 나올 겁니다. 되셨죠?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첫 번째 문제 보면 xfx라고 하는 녀석을 적분을 한번 했고 그 적분한 게 미분이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게 좌변을 뭔가 내가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얘랑 똑같은 식이야. 그치? 그럼 우변이 뭐라고 써있니? 3x제곱 플러스 x. 이게 무슨 문제야? 이거 부정적분이 이래요. 자, 3x 플러스 1입니다. 부정적분이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부정적분만으로는 어려운 문제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거든. 이제 나중에 그 미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그냥 도함수식을 줘놓고 원래함수식 찾을 때, 그치, 도함수가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 그때 원래함수식을 찾으세요. 그냥 미분과 연관돼서 지금 그래프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적분은 하나의 그냥 계산하는 수단 정도로 이제 활용이 될 거라서 적분 자체만 배웠을 땐 어려운 문제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에 진짜 교과서 있잖아. 한 장 써져 있어. 한 장. 부정적분 이 단원 있잖아. 한 장 써져 있어. 한 장. 앞, 뒤, 끝. 끝이야. 바로 정적분을 보자. 정적분이란 걸 배우자. 이렇게 바로 써져 있거든. 그래서 뭐 부정적분 자체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근데 두 번째 건 얘들아 인테그랄하고 중괄호 안에 d dx 안에 괄호 안에 4x제곱 빼기 5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녀석을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이게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써지되 적분상수 하나 붙는다 그랬어.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지금 이게 우변이네. 좌변은 fx니까 이게 fx야. 그치? 선생님, 저 C는 뭐예요? C 찾을 수 있게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F0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0대입해서 1이 나오도록 C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0대입해서 1이 나오도록 C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계산 문제. 자, 곱하기나 나눗셈꼴로 되어 있는 건 참고로 다항식분에 다항식꼴로 되어 있는 건 적분 못합니다. 알았지?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건 우리는 아예 적분을 못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2번 같은 문제는 결국은 다 약분이 된다는 얘기야. 분모는. 알았지? 약분이 안 되면요, 못한다고요. 알았죠? 분수꼴로 돼 있는 것 중에 약분이 안 되는 것 중에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을 미적분에서 배웁니다. 안 되는 건 없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은 미적분에서 배우고 걔네들도 다 못합니다. 고등학생은 다 못해요.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적분이 너무 많아요. 나머지는 이제 컴퓨터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합니다. 컴퓨터 결국은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건데 이게 신기한 거 그 울프람 이 영어 스펠링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한글로만 하는데 울프람 알파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뭐 하는 거냐면 계산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콴타처럼 문제 찍어서 다 알려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있잖아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사인 이것도 미적분 가면 배우는데 이제 얘를 미분하면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지 궁금해.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울프람 알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면 이제 적분하면 뭐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방정식 입력하면 다 알려줘요. 근데 문제는 루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루트 쓴 거 무한소수로 1.414 어쩌고저쩌고가 계산된 값이 나와서 고등학교 답지에는 어차피 쓸 일은 없어요. 알았죠? 답이 2루트이면은 그러니까 답이 2루트이면은 그냥 그 1.414에다가 뭐 2 곱한 값이 막 무한소수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적분 궁금하면 이제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10페이지입니다. 이거 있잖아. 열심히 전개하세요. 1번 문제. 자, 1번에 첫 번째 거 전개하면 우리 x세제곱 플러스 1 되죠. 이렇게만 쓸게. 두 번째 인테그랄 전개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 되지. 자, 물론 따로따로 해도 돼. 근데 귀찮단 말이야. 합쳐서 한 번만 하자 이거지. 얘들 합쳐서 2x세제곱 이렇게 한 번만 하자 이거. 그래서 봐봐. 얘보다 1큰수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2의 x의 4제곱 플러스 c 4분의 2 약분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나는 굳이 따로따로 하고 싶은데요. 자, 봅시다. 봐봐. 굳이 따로따로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써볼게. 자,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위에 줄에서 바로 얘를 적분하면 자, 4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 x 하고 플러스 c 첫 번째 거 적분한 거죠. 자, 두 번째 건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x하고 또 플러스 c인데 이러면 안 돼. 적분을 두 번 했는데 이 상수가 똑같대? 모르잖아. 그치? 똑같은지 다른지 모르니까 다른 상수로 표현해 주는 건데 근데 어차피 모르는 상수지.
그냥 두 개 그럼 합쳐서 그냥 한 번만 C라고 쓰자 이거. 어차피 모르는 상수 더해봤자 모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봐봐 좀 더 귀찮죠, 그죠? 이 웬만하면 한 번에 싹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게 좋다. 자, 두 번째 거 약분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게 약분하고 나면 x-1 dx 더하기 x 플러스 1 dx. 그럼 얘는 인테그랄 하나로 합쳐서. 자, 그럼 우린 또 이 지수가 1이니까 얘보다 1 큰 수를 분모에다가 이렇게 하나 쓰고 지수 늘리고 플러스 c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너무 쉽습니다. 진짜 너무 쉬워요, 그렇죠? 자, 밑에 있는 선생님 밑에 있는 거 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어떻게 해? 이거 뭐 하라는 거냐면 전개해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1로 바꿔서 하라는 얘기 알았죠? 다만 자 문자의 모양을 좀 볼게요. 자 봐봐 만약에 잘 봐 문자의 모양 인테그랄 예를 들어 2x dx 자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럼 이게 x제곱 플러스 c 자 이렇게 쓰시면 돼. 문자가 자 2t dt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t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돼. 인테그랄 2세타 d세타 세타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게 dx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거거든. 잘 봐. 선생님 그럼 x하고 여기 dt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t를 문자 취급하는 거예요. 즉 지금 여기서 x는 상수 같은 녀석이야. 오케이? x는 상수 같은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따지자면 상수 우리 밖으로 뺄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얘 적분하면 t가 돼. t. 그치? 미분에서 1 되는 거. t에 대해서 미분에서 1 되는 거니까 대신에 xt 하고 뒤에 어차피 적분상수 이렇게 붙이면 돼. 선생님 적분상수 c에다가 cx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차피 x도 상수예요 여기서. 그치? 모르는 상수니까 그냥 뒤에다 c 한 번만 붙여주시면 돼요. 뭘 문자로 어떤 문자로 적분을 하는 건지를 그것만 좀 잘 주의해 주시면 요 단원에서 그냥 이런 문제들만 몇 개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 똑같은 문제들 지금 계속 나오는데 두 개 더 있죠. 두 개. 맨 마지막 유형 하나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4번. 자, 도함수 fx가 f'x가 x 세제곱 빼기 2x라고 주어져 있고 f0이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뭔 말이야? 봐봐, 이렇게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 녀석을 적분하면 자, fx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미분해서 f' 되는 거. 자, 뭐 미분해야 x 세제곱 되겠어? 4분의 1 x 4제곱. 그치? 뭐 미분해야 마이너스 2x 되겠어? 마이너스 x 제곱. 그치? 근데 상수항은 몰라? 플러스 c. 상수항은 근데 자, 여기 f0이 2입니다 라는 조건 때문에 대입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따로 풀지 않을게요.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f'x랑 똑같은 표현이니까. 우리 2번 문제는 이런 거죠. 2번 문제는 1,2를 지나는 곡선이라 그랬으니까 f1은 2이고요. f'x가 2x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지? 똑같은 문제니까 또 풀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부정적분과 왜 유형이 갑자기 4번? 유형 13번? 유형 5번인데 그치? 왜 갑자기 얘 번호가 왜 13번이야? 뭐야 이거? 몰라, 번호가 왜 이래? 어쨌든 13, 자 유형 13번 아니고, 자 부정적분과 항등식. 자 여기서는 우리 차수를 좀 잘 찾으셔야 되거든. 아, 문제 보면 문제 번호가 이렇게 뒤죽박죽이지. 14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2차 함수 fx와 그 부정적분 fx에 대하여. 야, 그럼 봐봐. 2차 함수를 적분해서 만든 식은 3차 함수일 거야. 그치? 그치? 2차 함수의 부정적분 대문자 fx. 그럼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2차 함수 fx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치? 3차 함수여야겠지. 그치? 자, fx는 x 곱하기 fx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빼기 1이고 f0이 2랍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놔볼까? 일단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라고 놓을 겁니다. 자, 이거를 감안해서 쓴 거예요. f0이 2입니다를 감안해서.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3분의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1에 ax 세제곱. 항상 꼭 다시 거꾸로 해보셔야 돼. 얘 미분해서 얘 되는지. 그 다음 거 적분하면 2분의 1 bx의 제곱. 미분하면 얘 되는지. 플러스 2x하고 항상 빼먹지 말아야 할 거 적분상수. 해서 좀 열심히 대입하시면 돼요. 알았죠? 대입해서 그냥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좌변 그냥 그대로 써져 있는 거고, 우변은 그럼 이 우변을 써보면 x 괄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빼기 1이니까 우변 정리하면 a 마이너스 2에 x의 세제곱에 플러스 b 플러스 4에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3차항 계수끼리 똑같다 하면 a값 찾을 수 있고, 2차항 계수끼리 똑같습니다 하면 b값도 찾을 수 있고, 여기 상수항끼리 똑같습니다 하면 c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계수 비교하면 찾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법이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봅시다. 다른 방법 하나 더. 자, 뭘 할 거냐면, 자, 캐피탈 fx는 말 그대로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을 하면 소문자 fx가 나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양변을 미분을 할 겁니다. 자, 좌변적 캐피탈 fx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우변은 대신에 잘 봐. 얘네 둘이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곱의 미분법을 써야 돼. 알았지? 잘 봐. 앞에 거 미분 1이지.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거 6x의 제곱 플러스 8x까지. 이렇게 쓰고 나면 얘네들이 하나 띵띵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남냐? 우리가 이걸 f'x는 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6x 마이너스 8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이 f'x를 가지고 적분을 다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c인데 0 대입해서 2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건 이게 항등식이거든. 좌변, 우변이 똑같은 식이니까 좌변 미분한 거랑 우변 미분한 거랑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자라는 생각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죠. 뿅뿅. 자, 아유,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문제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 자, 부정적분과 미분. 자, 역시 자 6번 유형은 얘가 fx 더하기 gx가 이게 미분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지? 이게 요식을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잖아. 미분이 되어 있으니까 적분하세요. 그럼 우변도 우변이 지금 2x 플러스 1이라고 써져 있는데 당연히 이 녀석도 당연히 적분을 해야 양변이 똑같아지겠지. 그치? 자, 우리 아까 전에 미분부터 하고 적분하면 뒤에 적분상수가 붙어야 돼. 그치? 자, 미분부터 하고 적분을 하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자, 적분상수가 붙을 거고, 근데 이쪽 거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x고, 자, 이쪽도 적분상수가 붙을 거야. 그치? 됐어요? 근데 얘도 모르는 숫자, 얘도 모르는 상수지. 그치? 어차피 이항하면 모르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한쪽만 플러스 c라고 붙여도 충분히 상관없어. 어차피 다 모르는 숫자니까. 승수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다 모르는 숫자잖아 지금.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건도 fx 곱하기 gx가, 자, 요 녀석이 이렇게 미분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적분을 하자고. 이렇게 미분이 되어 있으니까 적분하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적분상수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변도 뭐라고 써있니? 지금 3x 눈이 안 보여가지고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자,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얘도 뿅뿅 적분을 하면 양변이 똑같아야지. 자, 아까 자, 이번엔 좌변은 그럼 fx 플러스 gx라고 바로 쓸게요. 적분상수 붙이지 않고. 자, 우변 얘 적분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자, c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왜? 이 c랑 똑같은 c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자, 근데 우리에서 뭐가 주어졌어? f0이 2고 g0이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어. f0이 2고 g0이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어. 즉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 그렇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 이해돼?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야지. 마찬가지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나와. 그렇죠? 여기도 0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fx랑 gx라는 두 다항식을 더해서 뭐가 되고 곱해서 뭐가 되는지 찾아놨다고.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을 인수분해를 뿅뿅 해보면 이 인수분해가 굉장히 이쁘게 되거든. 봐봐, 앞에 거 두 개 x제곱으로 묶이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두 개 플러스 2로 묶입니다. 따라서 이걸 x-1로 묶어내면, 자, 이렇게 써지고, 자, 잘 봐. 봐봐, 얘를 마침 더하면 또 얘가 딱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fx, 하나가 gx인 상황인 거지. 근데 선생님 누가 fx고 누가 gx야? 0 대입해서 2 나오는 게 fx고 0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gx야. 그치? 그러니까 0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얘가 gx, 0 대입해서 2 나오는 얘가 fx. 뿅뿅. 항이. 그렇죠. 여러 개가 나오는 케이스는 이제 조건에 맞는 걸 조합을 좀 해서 찾으셔야겠지. 그치? 다음 페이지. 거기다 좀 별표를 좀 하나 쳐놓으세요. 아, 이거를 내가 이제 별표를 쳐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저런 식들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부르거든. 사실 이 대칭식 유형이 다른 문제집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미분 문제집에도 이 대칭식이 나와요. 내가 근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 내가 이걸 다 빼놨거든. 어차피 지금 적분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하려고 그냥 그때 앞에서 다 빼놓은 거야. 다른 문제집들 풀어보면 센이나 뭐 일품이나 이런 거 풀어보면 미분 단원에 전부 다 대칭식이 나오거든. 자, 요런 fx 플러스 y는 이라고 시작하는 대칭식에서는 언제나 뭘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f'x를 찾으실 수 있어야 돼. 항상 이거 찾는 걸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 알았지? f'x를 찾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제대로 된 버전이 있고 야매가 있어. 뭐만 할 거냐? 오늘은 야매만 할 거야. 알았지? 제대로 된 버전은 내신 대비 할 때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2학기 때 내신 대비하는 애들은 이거 제대로 된 거 알려줘도 어차피 다 까먹을 거야. 알았지? 과정이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야매만 알려드릴게. 자, 짜잔. 아, 제대로 된 f'x를 찾는 건 우리 오늘 나눠드릴 해설지에 써져 있을 겁니다. 맞죠? 자,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마이너스 4xy. 선생님 대칭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대칭식은 있잖아. xy 문자 위치를 바꿔도 식이 바뀌지 않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불러. 지금 저 식에 x자리 다 y로 바꾸고 y자리 다 x로 바꾼다고 해서 식이 달라지지 않아. 그치? 그치?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런 식들이 대칭식인 거야. 이런 거 대칭식이야. 이런 거 대칭식이야. 그치? xy 위치 바뀌어도 식이 안 바뀌죠. 근데 이러면 대칭식이 아니야, 이제. 그치? xy 위치 바꾸면 처음하고 식이 다르잖아. 이런 식. xy 위치를 바꿔도 식이 바뀌지 않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불러. 자, 대칭식 주어져 있으면 항상 xy에 0 대입합니다. 먼저. 둘 다 0 대입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f0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f0이 0이 나올 겁니다. x에 y에 둘 다 0을 대입하면 언제나 f0. 왜냐면 xy 0 대입하면 얘도 f0, 얘도 f0이니까 두 개가 하나 없어지고, f0은 뭐 이렇게 이렇게만 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f0이 0이 나오죠. 그렇죠? 자, 잘 봐. y를 상수 취급할 거예요. 알았죠? y는 숫자입니다. 알았죠? 지금부터 y는 숫자예요. 알았죠? y는 지금부터 숫자입니다.
자, 이 녀석을 미분할 거야. 자, 미분하면 f 프라임. 참고로 f 예를 들어 x 플러스 1 이 녀석을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돼. 앞에 x의 개수가 1일 때는 미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 알았죠? 어차피 다 개수 1일 거니까 뭐 x 플러스 2여도 여기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 알았지? 역시나 y를 내가 상수 취급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분한 거 그대로 fx 플러스 y 쓰면 되고, 우변은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고, 자 조심해야 돼.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y가 아니고 y가 상수야. 그럼 어떤 fx에 상수를 대입했으니까 다 상수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상수입니다. 알았죠? 어떤 다항식에다가 상수 y를 대입했으니까, 즉 뭐 하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y를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 말은 지금 fy도 상수야. 그러니까 얘는 미분하면 없어져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도 있잖아. 마이너스 4y 곱하기 x로 보는 거야. 즉 x의 개수가 그냥 얘인 거야. 그렇지? x의 개수가 마이너스 4y인 거지. 그렇지? 그럼 미분하면 뭐만 남아? 그때 개수만 남겠지. 뭐 1차식 미분하면. 이 식에다가 x에 0 대입하세요. x에 0 대입해보면 f 프라임 y는 마이너스 4y 플러스 f 프라임 0인데 우리 문제에 f 프라임 0이 주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 형태 잘 봐봐. 야, f 프라임 y가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래. 야, 그럼 f 프라임 x는 뭐겠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겠지. 이렇게. y가 실제 상수라는 게 아니라 상수 취급을 해서 미분을 해서 나오는 식. 이걸 사실 이게 야매는 아니야 얘들아. 이게 고등학생이 배우지 않는 편미분이라고 하는 건데, 편미분을 이용하면 대칭식에서 이제 이런 걸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이런 거야. 그래서 그냥 문자만 x로 바꾼 거죠. 이렇게 문자만 다시 그냥.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냐? fx를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이건 적분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저 앞 단원, 미분 단원에 여기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알았지? 우리는 이제 적분 단원이니까 얘를 적분까지 해서 fx까지 찾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알았지? 자, 얘를 적분을 하면, 자, 승수에 한번 불러볼까? 자, 적분한 거. 자, 미분해서 얘 되는 거 한번 불러볼까? 2 x제곱 x. 오케이. 자, c는 언제 필요하냐? 어떻게 찾냐? 얘.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거 찾아놓은 겁니다. 없죠, 그럼 얘는. fx입니다. 다 해보시면 다 됩니다. 알았죠? 다 돼요. 대칭식 주어져 있으면 다 됩니다. 알았죠? 식이 간단하냐 복잡하냐, 이 뒷부분이 좀 복잡하게 생긴 문제들이 좀 있거든. 어차피 뒤에 항상 y가 상수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헷갈리면 있잖아. 우리가 보통 상수를 a는 상수로 많이 놓고 풀었잖아. y를 a로 바꿔놓고 푸시면 조금 덜 헷갈릴 거예요. 알았죠? y라고 문자 그대로 놓고 풀기가 y가 상수 취급하기가 조금 헷갈리면 y를 그냥 a로 바꿔놓고 a를 상수 취급해놓고 양변을 미분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적분. 마지막 유형이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야, 미분 가능한 함수는 일단 연속 함수여야 되겠지. 연속이 돼야 되겠지. 연속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연속이라고 해서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건 아니죠, 아직. 그렇죠? 하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는 언제나 연속이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f'x가 3x의 제곱 빼기 2 2x 빼기 1 언제 x가 1 이상? x가 1 미만. 자, 얘도 뭐냐면 그럼 얘를 그대로 적분을 하는 거죠. 적분을 하면 그냥 각각의 범위에 맞는 함수들 적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얘 적분하면, 자, 대신에 우리 적분을 그럼 2번 해야 되는 게 눈에 그냥 뻔히 보이잖아. 그치? 따로따로 지금 각각 적분할 거거든. 그래서 위에 거 적분하면서 적분 상수를 그냥 C1, 적분 2번 할 거니까 C1, C2라고 쓸게요. 2 이상. 얘 적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2. x는 1 미만.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 f2가 9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 f2는 위에다 집어넣어야겠죠. 그치? 위에다가 지금 범위 알맞는 거예요. 위에다 집어넣으면
8 빼기 4 플러스 C1이 9라니까 C1은 5가 나오네요. 근데 이게 연속이므로 fx가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1 플러스 fx, 즉 저 fx의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이 똑같아야겠죠. 왜 1의 우극한과 좌극한이냐? 이 경계선에서 연속이 됨을 이용해서 이제 저 C2를 찾을 거예요. 연속이 되려면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 근데 어차피 다항식이니까 우극한, 좌극한 다 그냥 갖다 대입하면 되겠지. 1의 우극한은 여기다 1 대입한 거 4. 1의 좌극한은 여기다 1 대입한 거 C2. 이렇게 C2까지 바로 나옵니다. 빠밤. 그때 F-1 구하라니까 F-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천천히, 좀 천천히 정리해봐봐. 뭐야? 3이 되네요? 내가 밑에 있는 문제를 봤어요. 자, F2가 3이 되니까 C1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렇죠. 여기가 그럼 1 플러스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우극한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되네. 1의 좌극한 여기다 1 대입하면 C2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내가 F2가 마이너스 아래 거를 지금 보고 계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만하죠, 그렇죠? 이 세상 그 어떤 단원보다 할만합니다. 부정적분. 자, 다음 페이지. 정적분 조금만 하다가 쉴게요. 조금만 하다가. 자, 정적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근데 사실 정적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면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 뭔가 좀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이게 적분이 좀 타당성이 생기거든. 근데 옛날에는 구분구적법이 미적분 1에 있어가지고 문이과 상관없이 다 배웠어. 근데 희한하게 적분 단원에서 딱 유일하게 한 단원이 구분구적법만 지금 미적분 단원으로 옮겨가서 수투에선 구분구적법을 안 배워. 그래서 이게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단원이 구분구적법이거든. 이걸 배워야 이렇게 돼야 정적분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형태로 배울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정적분은 뭐냐면 부정적분하고 완전 다른 거야. 어떤 함수가 있고 그 녀석을 적분하시오라는 건 부정적분을 찾는 거잖아. 그렇지? 미분하기 전의 함수, 원시 함수 또는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걸 찾는 건데 정적분은 어떤 숫자가 나와. 어떤 함수 fx를 정적분을 하면 어떤 숫자가 나와. 정적분은 항상 무언가의 값을 의미하거든.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넓이, 길이, 부피 같은 거 구할 때 씁니다. 정적분은. 자, 일단 정적분이 뭔지 알려드릴게. 자, 정적분이 뭔지부터. 정적분은 함수가 아니에요. 부정적분은 함수죠. 부정적분은 무슨 함수야? 어떤 함수를 미분하기 전에 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정적분 자체는 함수야. 그치? 근데 정적분은 숫자가 됩니다. 어떤 값이 나와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근데 왜 적분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냐면 기호로는 자, 이렇게 쓸 건데 일단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읽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세요.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a, b는 어떤 상수인데 a가 보통 작은 숫자, b가 큰 숫자야.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아래 끝이라고 불러요. 아래쪽에 있는 숫자, 그 적분 구간의 시작,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아래 끝. 위에 있는 숫자를 위 끝이라고 불러. 이름 되게 유치하죠. 어떤 구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세요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 좀 전에 fx의 원시함수 찾았지. 자, 원시함수를 하나 찾아. 대신 적분상수 필요 없어. 적분상수를 뺀 원시함수를 찾아서
아래쪽에다 대괄호 쓰고 A, B 쓰는데 가우스 기호 아니고요. 자, 이렇게 쓸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해서 빼세요. 이런 얘기야. 즉 여기다가 B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빼세요. 이런 얘기. 이게 정적분의 정이야. 이렇게 토달 거 없어요. 그냥 정적분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약속하는 거야. 연습 하나 해볼게. 봐봐, 인테그랄. 자, 1부터 2까지. 2x제곱, 2x 플러스 1에 dx. 자, 이걸 계산해보래. 자, 그럼 이렇게 중괄호 쓰고, 쟤 적분한 거 써. x제곱 플러스 x라고 써. 적분상수 안 써도 돼, 여기서는. 알았지? 1, 2 써서, 자, 2부터 대입해. 얼마? 6. 여기까지 오케이? 1 대입해. 2, 두 개 빼. 얼마? 4. 이렇게 하는 거야. 됐나요? 이게 그냥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 와중에 부정적분을 찾아서 계산하는 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 적분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정적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정적분을 계산해서 나온 값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자,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써져 있거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래프가, 자, fx의 그래프가 x축 0 이상이야. 즉 fx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게 이 넓이가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역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선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따로. 정적분이 넓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만 fx가 0 이상일 때만. 그래프가 전부 다 x축 위에 있을 때만.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게 되면, 자, 아래에 있는 걸 여기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자, fx dx. 자, 이 값이 뭐가 나오냐?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넓이에 부호를 바꾼 값이 나와. 즉 음수가 나와요. 값이 무조건 음수가 됩니다. 그 음수에 의미하는 건 저 넓이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실제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조금은 그냥 예시 정도 봐봐. 자, 우리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고. 알았지? 여기 y좌표는 1이고 2, 이렇게 3을 지난다고 치자. 자, 우리 요 사다리꼴 넓이 한번 구해볼래? 니네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넓이 4 나오지, 그치? 내가 이걸 x 플러스 1이라는 걸 여기 0부터 2까지잖아. 구간으로 따지면 0부터 2까지 적분을 한번 해볼게.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쓰고 0, 2. 자, 여기다 2 대입하면 4 나오고요. 대신 0 대입하면 0 나오니까 빠지는 게 없죠. 딱 넓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알았죠?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분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 정적분 하세요 이런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녀석들은 적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넓이를 찾아버릴 거예요. 왜? 그게 더 편하니까. 직선 그릴 때는. 그치? 그렇잖아. 사다리꼴 넓이를 적분하는 게 편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우리 곡선들은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곡선들은. 곡선의 넓이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이제 찾을 수 있게 돼요. 3차 함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얼마인지 이런 걸 찾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 본격적으로 넓이를 졸라게 구해보는 그런 단원. 다음 단원의 제목이 정적분과 넓이입니다. 자, 선생님, 그럼 그래프가 x축 위에도 조금 걸쳐있고 x축 아래도 이렇게 걸쳐있으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걸 여기가 A, B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항상 그 x축 윗부분 넓이 빼기 x축 아랫부분 넓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넓이가 5고 아래 넓이가 3이면 2 나온다고. 반대로 위에가 3이고 아래가 5면 적분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위에도 3이고 아래도 3이면 0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나중에 x축 위아래 넓이가 똑같다라는 조건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0입니다로 풀 거예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윗부분 넓이 빼기 아랫부분 넓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항상 A부터 B까지는 구간의 의미입니다. 즉 구간의 의미라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부터 5까지 정적분을 하고 싶어? 그러면 1부터 3까지 따로 하고 3부터 5까지 따로 해서 합치면 됩니다. 이게 구간의 의미겠죠. 그렇잖아. 이 넓이 구할 때 이만큼 넓이 따로 구하고 이만큼 넓이 따로 구해서 더 안 나와? 나오잖아.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야. 왜? 얘가 의미하는 게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걸 더 하는 거거든. 근데 이만큼 적분한 게 윗넓이가 나오고 이만큼 적분한 게 아랫넓이에 빼기 뺄셈 마이너스 붙인 게 나오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그게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가 되는 거.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정적분은 기하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24페이지. 정적분 성질이 이제 몇 개 나오는데 뿅뿅. 자, 정적분 성질 1번. 자, 적분 구간의 윗끝하고 아랫끝하고 똑같아.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봐봐. 여기를 생각해봐. 요 AB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AB가 여기 들어가요. 그쵸? AB가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옵니다. 그치? A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오늘 얼마 나오겠어? 0 나오겠지. 그치? 즉 적분 구간 위아래 숫자 똑같으면 무조건 0입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자, A부터 보통 이렇게 B부터 A까지 fx, dx. 즉 이게 위아래 숫자를 이렇게 뒤바꾸잖아? 여기는 봐봐. 똑같은 함수 B부터 A까지, A부터 B까지잖아. 그치? 봐봐. 얘들 위치 바뀌는 거고 얘들 위치 바뀌는 거야. 그치? 적분의 부호만 바뀝니다. 자, 우리 항상 통상적으로 적분 부호 그 구간은 아래쪽이 작은 수, 위쪽이 큰 수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알았지? 이 넓이의 의미도 언제나 아래쪽이 작은 수, 위쪽이 큰 수일 때만 쓸 수 있는 성질입니다. 자, 3번, 그거 두 번째 써져 있는 그 두 번째의 1, 2, 3번은 아까 저 부정적분의 성질에다가 정적분 구간만 붙여놓은 거랑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그치? 대신에 두 개가 정적분은 따로따로 이렇게 써져 있을 때 fx, dx 뿔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자, 이거 역시 이렇게 하나로 거꾸로 합쳐서 쓸 수도 있다는 거잖아. 대신에 언제나 조심할 거. 합칠 땐 구간이 똑같이 일치할 때만 합칠 수 있어요. 알았죠? 부정적분은 구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합쳐도 상관없는데 정적분에서는 위아래 그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만 합칠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합쳐져 있는 걸 찢을 때도 이 숫자를 그대로 갖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일치하지 않는 건요. 못 합쳐 따로따로 하시면 되고 따로따로 하시면 되고 몇 번 연습해보면 그냥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되게 재밌어요. 자, 세 번째, 그 아래쪽에 써져 있는 성질은 그 구간을 좀 생각하면 편한데,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하자. 자, 내가 A부터 B까지 자, fx, dx 인데, 자, 이걸 자, 내가 C를 이쯤 잡아볼게. 자, 얘를 A부터 C까지 fx 정적분하고 더하기 C부터 B까지 정적분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지. 우리가 범위 구간을 항상 생각해보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적분할 걸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서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해서 더하면 되겠지. 즉 우리가 주로 이런 걸 이렇게 거꾸로 합칠 때 쓸 거거든. 언제 합칠 수 있냐? 여기 숫자가 하나씩 이렇게 똑같을 때 합칠 수 있어요. 이렇게 좋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C가 꼭 여기가 아니라 구간에 바깥쪽에 있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봐봐. 볼게. 잘 봐. 이런 거야. 1부터 5까지 fx, dx. 자, 숫자로 보여줄게. 더하기. 자, 5부터 3까지 fx, dx. 이렇게 써져 있어. 말했잖아. 여기 숫자가 이렇게 대신 똑같이 둘이 맞아야 돼. 알았지? 자, 근데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럼? 자, 1부터 5까지 fx, dx에
빼기 3부터 5까지 fx dx.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위아래 숫자 바꾸면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근데 잘 봐. 그럼 1부터 5까지 적분한 거에서 3부터 5까지 적분한 걸 뺀대요. 이거 뭐 남아? 결국 1부터 3까지 적분한 게 남았죠. 얘부터 얘까지 적분한 게 결국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꼭 이 사이에 안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걸 지금 예시를 들어서 보여준 거죠. 됐나요? 됐나? 자, 우리 그 연습, 계산 연습 몇 개만 좀 해보자. 계산 연습. 어디? 30페이지에 그냥 계산하는 문제 몇 개. 이거 진짜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자, 30페이지에 왜 25번이라고 써져있는지 모르겠어. 이 번호가 막 밑에 있는 문제랑 막 번호가 막 이어져 있고 막 개똥 난리도 아니네. 유형 9번입니다. 이거 25번 아니고 유형 9번인데. 어쨌든 다음 정적분을 계산하래. 자, 근데 여기 정적분에서는 문자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자, 1부터 2까지, 자, 2x, dx. 자,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럼 얘를 적분을 해서, 자, 1, 2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4 빼기 1이죠. 그쵸?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2t, dt. 자, 이렇게 써져 있어. 자, 얘 적분하면 t 제곱이죠? 1, 2. 자, 여기다 되게 뭐 다르겠어? 다를 수가 없죠. 그쵸, 이게? 그러니까 문자 모양은 내 마음대로 막 바꿔도 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인테그랄을 dx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인테그랄을 dt로 되어 있잖아. 마음에 안 들잖아. 그치? 싹 x로 통일하든지 싹 t로 통일하든지 하나로 통일, 아니면 둘 다 a로 바꾸든지, 알았지? 통일을 시키자고. 자, 첫 번째 게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4x제곱 빼기 2x dx 빼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dx.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근데 적분 구간이 완벽하게 일치하네.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겠네. 그치? 하나로 합쳐서 그럼 얘에서 얘 제곱시킨 걸 뺀 걸 하나로 합쳐 쓰자고. 자, x제곱 생기니까 여기가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는 없어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기은이가 불러볼까? 자, 이거 적분한 거. 자, 우리 여기 대괄호 표시 쓰고 3x제곱 빼기 1 적분한 거.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쓰고 여기 마이너스 1,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2 대입해. 8 빼기 2, 6. 마이너스 1 대입해. 0이네. 6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나요? 됐나? 이런 의미를, 이런 그냥 계산하시면 이런 거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것도 볼까? 자, 두 번째 것도 자, 0부터 1까지 자, x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1부터 0까지 x 마이너스 1분의 1 dx로 자 바꿔놓고 두 번째 정적분 구간 좀 이상해. 그치? 자, 우리 항상 통상적으로 작은 수가 아래 큰 숫자가 위에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위아래 숫자 바꿉시다. 대신 숫자 바꾸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야겠죠. 우리 항상 작은 수 아래쪽 큰 숫자 위쪽에. 이게 원칙이야. 알았지? 1, 0 써도 상관없지만 마치 뭐라고 하지? 불문율 같은 건데. 불문율 뭔지 알아? 불문율? 남자애들은 우리 남자끼리의 그 남자 화장실에서의 불문율이 있는데. 있어, 그치? 딱 이렇게 여러 개의 사로가 있으면은 첫 번째 사람이 여기 오면 두 번째 사람이 여기 오면 미친놈이야. 알았지? 이거는. 남자 화장실 여긴 절대 오지 않아. 그치?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뭔가 불문율 같은 이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아래쪽에 1, 0 써 있어도 계산하면 틀린다 이건 아니지만 항상 작은 게 아래쪽에 써져 있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이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고 약분되죠. 자, 누가 불러볼까? 채아야. 자, 이거 적분한 거 한번 불러볼까? 적분. 미분에서 x제곱 되는 거. 그렇지. 3분의 1. 오케이. 플러스. 다시. 뭐라고? 그렇죠. 2분의. 항상
얘보다 1 큰 수를 분모에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2분의 1의 x 제곱 그 다음에 미분에서 1 되는 거 x 오케이 해서 0, 1이니까 자 우리 정적분하다 보면 적분 구간에 0이 있으면 개신나요. 왜 0 대입하면 다 0 대입 안 해도 되거든. 그치? 이게 적분을 해서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0이 있으면 무조건 0 되니까 0이 있으면 개신납니다. 3분의 1 이런 거 있으면 빡치고요. 하기가 싫어요. 알았죠? 저 숫자가 거지 같으면 봐봐 여기 3분의 1이 있는데 여기 2분의 1이 하나 써 있어 봐 이게 분모가 다 안 맞아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적분은 숫자가 이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을 적당히 변형시켜서 0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면 0을 만들어서 계산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다 1만 대입하면 되죠. 1만 대입하면 3분의 1 플러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1 계산하면 얼마 6분의 11이니? 오케이 6분의 11 할만하죠 그렇죠? 할만하죠 좀 쉬었다 갑시다. 네. 뭐야 되지? 이렇게 사각형 그리면 그게 구분구적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약간 이해를 하자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평균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각형을 만들어서 사각형을 다 더해. 그게 그 그래프의 넓이랑 똑같을 리가 없지. 대신에 사각형을 원래 있던 내가 처음에 그렸던 사각형보다 크기를 반으로 다 쪼개. 즉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각형이 자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간격을 반으로 쪼개서 사각형을 그려. 자 그러면 이전보다 더 실제 넓이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반으로 또 쪼개. 그럼 좀 더 실제 넓이에 가까워지겠지. 이걸 무한등분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등분의 리미트 기호를 써서 등분을 무한계로 늘려주면 그 무한계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전체 넓이랑 똑같습니다. 가 될 겁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곡선이나 곡선들의 넓이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거. 예전에 숫자에서 도함수가 같을 때 넓이가 같을 때 기울기가 같다. 그거는 아직 이제 이거 하면서 설명해 줄 거고 그다음 그 우리 극대극소 차이 있지. 그 공식이 봐봐 그 공식 얘 잘 봐봐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쵸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걔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엄마 오 머리가 와 있대. 그냥 이제 이건 뭐냐면 문자만 x로 다시 바꾼 거죠. 그냥 y에 x를 다시 대입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냐면 이전에 x랑 그 똑같은 x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fx가 x 플러스 1이 있으면 ft를 t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fa를 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냥 거꾸로 이걸 보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뭔가 a 자리에 x를 대입했다 뭐 그런 느낌보다 여기 문자 a로 x로 바꿨으니 이것도 문자 x로 바꾸면 됩니다 정도로. 그 내용 자체가 약간 이렇게 납득이 되는데 왜 이게 넓이가 되는지 이해하려면 그거를 배우는 게 낫다. 뭐 구분구적법? 근데 그거는 미적분에서 들어가고 이게 정적분이 왜 넓이인지 증명해 줄 수 있어. 구분구적법 안 쓰고 해줄 수 있는데 잘 봐. 자 어떤 0 이상인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A부터 어떤 X라는 지점까지 있잖아. 이 지점까지 넓이를 SX라고 할 거야. 그럼 X 값이 변하면 저 넓이가 변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 SX도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그럼 SA는 A부터 A까지 넓이니까 빵이고 SB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SB가 A부터 B까지 넓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그럼 여기서 내가 X를 좀 변화를 시켜볼게. 여기까지. 이 간격이 델타 X야. 그래서 이 세로선을 그어. 세로선을 그으면 이게 변한 넓이의 변화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넓이의 변화거든. 그러면 이 안에 분명히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게. 따라서 편이상 저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볼게. 그리고 이 부분의 그래프를 내가 조금 그냥 편이상 변형을 시켜볼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야. 이 간격이 델타 x인 거지. 이게 넓이의 변화량 델타 sx인 거야. 자, 그럼 이 안에 분명히 최소값이 있어. 이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놓을 거고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놓을 겁니다. 여기까지 올게. 그러면 얘를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리고 얘를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 실제 넓이는 작은 직사각형 이상은 될 거고 큰 직사각형 이하는 될 거야. 작은 직사각형 넓이는 세로 곱하기 가로 이상 저 델타 sx는 이렇게. 따라서 자, 이런 걸 만족시킬 겁니다. 그 상태로 이 전체를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요. 봐봐. 이게 sx라고 하는 함수의 순간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순간 변화율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따라서 이게 s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양 옆에 건 근데 라지 m과 스몰 m은 델타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게 이 값이 점점점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이만큼 왔다고 쳐봐. 그럼 뭐가 바뀌어? 최대값이 바뀌어 있지. 아직 최소값은 안 바뀌었지. 근데 이 보라색이 또 이만큼 왔어. 최대 최소가 다 바뀌었지. 이 값이 점점 x에 가까이 오면 결국 최대값 최소값이 전부 다 이 길이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도 fx에 수렴하고 얘도 fx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지. 따라서 얘가 얘 이상 얘 이하인데 따라서 s 프라임 x가 fx야. 그래서 얘를 뭘 할 거냐? 부정적분을 할 겁니다. 적분을 하면 sx가 되고 그게 캐피탈 F x 플러스 c거든. 근데 여기다 0 대입하면 a 대입하면 0 나오지. 자, 여기다 a를 대입하면 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뭘 구하고 싶어? 이걸 구하고 싶지. 따라서 b를 대입하면 f b 플러스 c인데 c가 fa 이거야. 근데 이 식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는 것뿐이고요. 이게 정적분의 정의는 그냥 이걸 이렇게 계산합니다가 이게 정적분의 정의니까 이 식이 나왔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정적분이 넓이가 되는 이유를 증명하는 방식. 근데 이게 사실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합니다. 그니까 증명하는 아니 아직까지 학교 시험했을 때 직접적으로 보지 못해. 근데 교과서에 다 써져 있긴 써져 있거든. 이게 수투 교과서에 다 써져 있지만 내가 학교 시험에서 쟤를 적분을 이론을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